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12년 차가 된 주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28살이던 시절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유쾌하고 성실한 선배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따뜻한 배려와 세심한 마음씨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저 친구로서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죠. 그 시절은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듯한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하고 서로에게 하루 동안의 일상을 보고하며 사소한 이야기에도 웃고 울던 나날들. 그 사랑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다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두려움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설렘이 동시에 몰려왔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하니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스러웠고 이제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책임감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남편은 달랐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그 한마디에 세상은 다시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설렘에 주변의 걱정과 반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혼전 임신이라는 흔들림 속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모두 갑작스러운 일에 마땅히 축하해주지 못했지만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다. 그 믿음 하나로 첫 아이를 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첫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까지 낳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지만 그 시절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늘 다정했고 저를 많이 아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제 둘이면 충분하지 않아? 그만 낳자. 그 말이 단순히 순간의 의견으로 느껴졌지만 며칠 뒤 남편은 정관 수술을 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제 삶과 건강을 배려하며 내려준 결정이었고 저는 더 이상 아이 계획이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평범하지만 따뜻하게 사랑과 책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남편과 나란히 웃던 시간들은 제 마음속 깊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랑과 믿음 하나로 세상을 견디며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시련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우리 가족과 아이들을 지켜가는 일만 생각했죠. 둘째 아이가 돌이 지난 뒤 남편은 정관 수술을 했고 그로부터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집안은 평범하게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평소와 달리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속이 메스껍고 이유 없이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함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설마?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죠. 축하드립니다. 임신이네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정관 수술을 한 남편이 떠올랐고 두려움과 혼란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손과 발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믿어줄 수 있을까? 뱃속의 작은 생명에 대한 기쁨과
남편이 제 말을 믿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뒤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대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곧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관 수술한 내가 어떻게 애를 가져? 그럼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난 거야?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저에게 의심과 분노를 동시에 쏟아낸 순간이었죠.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몸은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런 일 절대 없어. 정말이에요. 제발 믿어줘요. 그러나 남편의 눈에는 의심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오가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난 확실히 정관 수술했어. 그럼 그 사이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들을 재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뱃속의 작은 생명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기.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 일 없도록 지킬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집안일에도 관심이 없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줄었으며 예전처럼 따뜻한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 혼란 속에서도 저는 묵묵히 가정을 지키며 버티고자 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방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남편이 뭐라 하든 내가 지켜야 해. 그 생각만이 남은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고 말도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가 바빠서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에는 냉정과 거리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선과 말투는 날카로웠고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관 수술한 내가 어떻게 애를 가져? 그럼 너 다른 남자 만난 거지?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에게 의심을 받는 고통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조금씩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나고 전화는 거의 받지 않으며 집안에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사랑을 잘못 보여준 걸까? 자책과 억울함, 슬픔이 뒤섞여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와 주변의 소문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외도, 그리고 제가 뱃속에서 지켜야 하는 작은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현실이 너무도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남편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진 듯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으로 지켜야 해.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그 생각이 유일하게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거리를 두었습니다. 차가운 말과 무심한 행동으로 저를 자주 상처 입혔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견뎌야 했습니다. 힘들게 숨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배신감과 상실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 의심과 외도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매일 밤 잠 못 들게 했고 눈물로 지새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랑 때문에 제 자신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몰랐지만 그저 뱃속의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버티고 또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냉대가 길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믿음도 남아있지 않았고 말 한마디, 한숨 하나조차 심장을 찢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주쯤 이어졌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소와는 다르게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한테 물을 게 있다.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모으고 한참을 뜸들이다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비 말로는 네가 가진 애가 그 애가 우리 집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면 더 비참해질까봐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저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그 애는 남편의 아이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고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그래도 확실히 해야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볼 거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자주 집을 들락거리며 제 행동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식사 중에도 설거지를 할 때도 아이들과 놀 때조차 그분의 시선이 내 등 뒤에 꽂혀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속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게 진짜 네 애인지 확인해야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를 몰래 의뢰했습니다. 제 안에서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야. 정말 떳떳하면 결과가 말해줄 거 아니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를 믿는 거야? 아니면 믿지 않는 거야?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제 옆을 스쳐 지나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누가 뭐래도 넌 내 아이야.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차갑게 대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작은 트집을 잡았고 너는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는 게 맞니?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누구 하나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들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왜 울어? 아빠랑 할머니가 또 뭐라고 했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 그냥 엄마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이 아이들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다는 걸요.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도 무너진다는 걸요. 그래서 또다시 울음을 삼켰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불신과 의심의 그림자가 곧 또 다른 비극의 문을 열어젖힐 줄은요. 시어머니의 의심 이후 남편과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투는 늘 짧았고 표정에는 미세한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들과 뱃속의 아기를 위해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의 냉대, 시어머니의 의심,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끝없는 죄책감까지. 그 모든 것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무렵 남편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본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거실을 벗어나 베란다 쪽으로 나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평소보다 한층 날카로웠습니다. 뭐라고? 임신했다고?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 나 정관 수술했잖아. 너도 다른 남자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전화를 붙잡고 있는 남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그는 이마를 짚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 말과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모퉁이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말라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술병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피해자야. 다 나만 바보 됐어.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관 수술까지 했는데 애가 생겼다고? 이게 말이 돼? 세상이 날 미치게 만들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임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결국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고 저는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첫째의 자는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버틸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너희 지켜줄게. 하지만 제 안에서는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허무함. 남편이 나를 의심하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관 수술한 내가 어떻게 애를 가져? 그 말을 그대로 다른 여자에게도 하고 있었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조용히 거실불을 끄고 창문 밖으로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제 예전의 나는 없다는 것. 그리고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 길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내연녀의 임신 소식을 들은 뒤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말수가 줄었으며 눈빛에는 피로와 분노가 엉켜 있었습니다. 저를 마주쳐도 아무 말이 없었고 집안은 늘 싸늘한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걸어 술자리를 잡더니 서둘러 외투를 챙기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예감이 들었지만 더 이상 붙잡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오랜 친구를 만나 술잔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술만 들이켜던 남편이 결국 참았던 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야, 나 미치겠어. 정관 수술까지 했는데 아내도 애를 가졌고 그 여자도 임신했대. 이게 말이 돼? 세상이 날 놀리는 것 같아. 친구는 잠시 그 말을 듣더니 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더군요. 야, 그렇게만 단정 짓지 마. 요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정관 수술이 영구적인 건 아니래. 드물지만 다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그게 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어. 남편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있냐? 의사도 완벽하다고 했어.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답니다. 확인은 해봐야지. 이대로 의심만 품고 살 수는 없잖아. 진짜 억울하면 증명이라도 해야지. 그 말이 남편의 머릿속에 깊게 남았다고 했습니다. 술 기운이 올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혹시라는 가능성이 싹 텄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고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병원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봉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정관 수술했던 부위가 자연적으로 복원됐대. 확률은 정말 낮지만 그럴 수 있대.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바닥만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임신이 가능하대. 그게 당신이 아이를 가진 이유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쌓였던 모든 억울함이 폭발했습니다. 그토록 나를 의심하고 욕하고 내 존재를 짓밟던 그가 이제 와서야 진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혼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그동안 널 얼마나 의심했는데.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조용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억울함, 분노, 허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 그동안 제가 견뎌야 했던 모욕과 멸시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이미 다 무너졌는데.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너무 의심했어.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그날 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봄비가 내렸고 빗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 울음을 대신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 진실은 밝혀졌어. 하지만 잃은 신뢰는 어디서부터 다시 세워야 할까? 그날 이후 남편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깊이 상처 입어 있었고 그의 사과조차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너무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확인해야겠어.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인지. 그렇게 남편은 직접 병원에 연락했고 셋째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셋째, 내 아이래. 친자 일치율 99%. 네 말이 다 맞았어. 그 말이 내 귀에 닿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다신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눈물이었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그렇게 의심하고 모욕하고 상처 준 거 다 내 잘못이야. 그의 어깨는 떨리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일까요? 그가 울어도 제가 느낀 건 슬픔이 아니라 끝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으면 뭐해요? 그때 제 말을 한 번만 믿어주면 됐잖아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당신은 알지도 못했잖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 갚을게.
다시 처음처럼 돌아가면 안 될까?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픈 미소였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당신은 절대 몰라요. 이미 제 안의 사랑은 다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순간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시간, 견뎌온 모욕, 시어머니의 의심과 남편의 외도까지 그 모든 게 제게 이 선택을 강요한 셈이었습니다. 남편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나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날 밤 그는 거실에 홀로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곁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버린 듯한 허전함 속에서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죄한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한동안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일찍 들어왔고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며 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 깊이 멀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혼 서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끝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 네. 이건 벌이 아니라 정리예요. 당신이 만든 상처는 저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정말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내가 널 믿기만 했더라면. 그의 말은 끝내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이제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 고소했대. 임신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토록 나를 의심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여자에게 같은 말을 듣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그 후로 일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내연녀는 남편을 상대로 임신 책임을 묻고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녔고 회사의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는 점점 초라해졌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제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집, 재산 다 당신 거야. 엄마 모시고 다른 곳으로 갈게. 그게 마지막 도리일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미워할 기력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게 끝나버린 사람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죠.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재산의 대부분을 제게 넘겼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모두 제게 맡겼습니다. 그날 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했을 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웠어. 내가 너무 많은 걸 잃고 나서야 가장 소중했던 게 뭐였는지 알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잠시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소중함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그는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고 그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긴 악몽이 끝난 듯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혼자 거실을 정리하며 오랫동안 불을 켜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놓인 식탁 위엔 아직 그의 커피잔 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끝으로 그 자리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정말 이게 끝이구나. 긴 시간 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떠났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낯설 만큼 적막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묵묵히 일상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곳곳에 남은 남편의 흔적들을 하나씩 치우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이제 진짜 끝이야. 이제부터는 나와 아이들만의 시간이야. 짐을 정리하던 어느 오후, 거실 테이블 서랍을 정리하다가 구석에 끼어있던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엔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온몸이 굳은 채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지? 천천히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서류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게 차갑게 말하던 그날의 얼굴. 정말 떳떳하다면 결과가 말해줄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몰래 의뢰했던 검사였다는 걸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지금 봐야 할까? 하지만 이미 봉투는 내 손 안에서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각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엔 검은 글씨로 친자 일치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선이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멈춘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둘째, 셋째. 친자 일치율 99% 일치. 그리고 그 아래 첫째, 친자 불일치.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그 종이 한 장이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첫째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 그럼 대체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랑해서 가진 내 첫 아이였으니까요. 손을 떨며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가 흐릿해졌지만 확인할수록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못한 울음이 가슴을 찢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고 모욕당하고 버려져도 끝내 견디게 해줬던 건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그 믿음마저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다시 접으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그때 이 서류를 시어머니가 보셨다면 모든 것이 뒤섞인 채 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내 가슴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여자도 모두 내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진실보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나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비밀이었으니까요. 이제 나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불행한 걸까? 아니면 다행인 걸까? 이제는 그 답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원하지만 그 진실이 마음을 찢을 줄은 몰랐겠죠. 사랑이 의심으로 변한 그날부터 이 가족은 이미 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여자의 인생 불행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시나요?